예, 4월 27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국의 법대로 2부 순서인데, 일부에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일부는 주로 이제 법률적인 문제, 그, 이재명의 구속 여부,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고, 이런 법률적인 그 사안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일부에서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 최근에 그 한변, 한국 그 한반도 인권 변호사 협회 이렇게 돼 있죠. 그 한변이라고 하던데, 그 한변에서 그 선거법 그 재판부, 그러니까 선거법이 원래 1심 6개월, 2심 3개월, 그 대법원 3개월, 1년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이재명 걸 지금 질질 끄고 아직 1심도 안 냈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부를 고발을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강규태, 그 처음에 지금 강규태가 맡았는데 강규태 부장판사 또 사표 내고 나가버렸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정확한 명칭은요. 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아, 예. 인권과 통일. 인권과 통일. 이분이 이거 우리 우파 쪽에서는 예. 가장 큰 단체입니다. 민변과 그러면 대척점이 그렇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네요. 민변하고 이제 한변이다. 보수는 한변. 예. 좌파는 이제 민변 이래 보면 돼요. 예. 옛날에 그 판사 출신 김태훈 판사님 네. 부장판 그분이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최명성이라고 차이. 예. 최명성. 이름 들어본 거 옛날에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약했죠. 예. 이분이 또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재원 자이 이재원 이분이 회장인데 이번에 그 판사 4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거예요. 판사 4명을. 판사 4명. 야, 변호사가 판사 고발한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네. 예. 누구까지? 지금 이제 그 재판부 있잖아요. 이재명. 예. 공직선거법. 예. 34부죠? 예, 34부. 거기에 판사 3명을 3명. 예, 원래 이제 그가 강규태 부장판사를 해서 그 다음에 배석판사 2명, 3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강규태 나갔잖아요. 나갔죠. 사표 내고 그래서 이제 나가버렸죠. 강규태 1명 고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하고 있는 3명. 3명이죠. 지금 이제 부장판사가 누구냐? 예. 한성진 이루성. 예. 한성진 부장판사하고 예. 그다음에 배석 2명. 배석 2명. 이거 3명이죠. 그 그다음에 4명을. 전임 부장 강규태. 예, 강규 4명을 4명을 고발했죠. 아. 근데 한성진 예.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야.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김명수. 우리법연구회가 인권법연을 바뀌었는데 예. 2011년에 예. 초대장이 김명수고 예. 그다음에 회원이 480명이야. 예. 여기에 소속된 판사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요. 예. 선거 기한 또 하나도 안 했어. 아, 맞네. 5월달에 이제 잡혔다니까 두 번. 예. 5월달에 오히려 그 33부에서 대장동 재판은 계속 했는데. 했죠. 김동연. 예. 이거 안 한 것 같네. 근데 한성진 예. 이자는 게 재판 안 해버렸다니까 선거 때. 근데 이제 앞으로 선거법 소송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총선 끝났으니. 예. 근데 다른 재판은 전부 다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 예. 근데 그렇죠.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해. 이 선거법은 이거 빨리 하도록 돼 있는데. 기소가 언제 됐냐 이재명이가. 예. 이재명이가 기소된 날이 2022년 9월 8일.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한 2년이 다 돼가네. 한 5개월 남았네. 올해 9월 8일 되면 딱 2년이야.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직무유기잖아. 1심을 6개월 만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633. 그러니까 1심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했고요. 예. 저는 이거는 심각한 게 판사가 문제고 예. 이걸 가행 규정이라잖아. 예. 이런 거 어기면 공무원은 파면됩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렇죠, 법에 그렇죠. 법률에 강행 규정돼 있는데 이걸 예. 어기면 공무원들 파면된다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 판사들이 재판할 생각을 안 해. 지금도 2주에 한 번이라니까. 총선 때 한 달씩 또 쉬었잖아.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판사를. 판사를. 이게 그러니까 이 633이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판사가 꼭 그렇게 해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라 강행 규정인데 다만 뭐냐고 하면은 강행을 안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예.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는 그러면 여기서 한변에서 고발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하는 게 되겠네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그 고발을 해가지고 어떤 유죄를 받는 직무유기로 이제. 직무유기로 직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법에 어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발장을 또 이게 다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고발장이 결론만 문장 보면요. 예.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나옵니다. 결론만 예. 한변은 고발이죠. 예.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 법관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특정 정치인 피고인에게만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직무유기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이다. 예. 아. 이 말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특정 특혜. 정치인 피고인. 이게 누굽니까? 이재명 특혜. 이게 이재명, 찌재명, 점재명, 척재명 뭐뭐 하는 척할 때 이자 척재명.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대로 고발합니다. 이런 사례가 잘 없죠. 변호사들이 판사를 고발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면은 참 다른 사건 가지고 만나면은 옷은 모양이 안 좋을 텐데 이런 사건이 거의 없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변호사가 없습니다. 판사를 하는 거. 그런데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고 그 재판을 질질 끌고 하니까 이제 그 민변과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그 규모가 큰 거네요. 그러니까 큽니다. 한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저 일부에서 다뤄봤던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연결돼서 먼저 살펴봤고 일부에서 서정훈 변호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위장 탈당을 하더니 위장 고소도 하고 근데 위장 협치도 한다. 자, 위장 협치 문제. 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용산에서 차담회입니다. 이게 영수회담 아니에요. 자꾸 언론에서도 막 영수회담, 보수 우파 언론에서도 영수회담, 우파 패널도 영수회담 하는데 영수회담은 이재명이 쓰는 용어고 처음에 단독회담 이렇게 저도 용어를 썼는데 용산에서 어제 발표할 때는 차담회. 이 격을 낮춘 거죠. 차담회. 일단 경마 보면요. 예. 여기에 있어요. 홍준표 시장하고는 4시간 4시간 만찬.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비대위원은 초청할 때 한 2시간 오찬. 오찬 보통 물론 2시간 건강상으로 거절해버리죠.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1시간? 오찬도 아까워. 차 한 잔. 차 한 잔, 1시간. 예, 1시간 필요하면 좀 더 할 거고. 예. 예. 이게 저는 격 아닌가 지금. 예. 요거는 좀 이게 아쉽습니다. 왜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도 저녁에 만찬하면 5시간 해라니까. 홍준표만 4시간 만찬하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예. 2시간 오찬하니까 예. 그것도 독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안 가버렸잖아. 그리고 또 그건 뭐 다른 문제인데. 네, 다른 문제인데 한 말씀만 제가 또 거기서 드리면은 16일 날 홍준표 오찬했잖아요. 그 19일 날 이재명하고 한동훈 쪽에 같이 초청을 했어요. 같은 날 했어요. 이재명은 적장이잖아. 선거 얼마 전까지 이 한동훈 입장에서는 적장이잖아. 적장은 이제 혼자 초청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같이 또 하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일단 그걸 이제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예우는 예. 예우만 보자고. 예. 예우는 제일 갖추면 만찬. 네. 그다음에 그렇지, 오찬. 그렇지. 맞아요. 그다음에 차담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재명이 차 한 잔 주면 돼 그냥 차담회. 그 차담회를 하면서 이재명하고 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3명씩 앉혀요. 그렇죠. 비서실장, 대변인, 뭐 저쪽에는 정책위 의장에서 그러니까는 8명이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8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 둘이서 뭐 독대하고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안한 형식은 격을 확 낮춰서 우리도 그렇잖아. 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끼리 저녁 한번 합시다. 이건 술도 한번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점심 합시다. 그러면 맛이 못해서 한번 이제 우리도 식사 한번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차 한잔 합시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알잖아 그 의전을. 예. 야 옛날에는요 그 예. 대통령 만나면 주눅이 드는 게 옛날에는 이제 들어가면 몸검사하고 핸드폰을 뺐잖아. 그렇죠. 예. 근데 요즘 가니까 시계도 뺐더라고. 그 몰카 때문에. 그 몰카 있잖아 그 김건희. 최재형인가 뭐. 예. 목사. 참칭 목사지, 참칭 목사. 야 요즘 여기 이재명 너 들어올 때 핸드폰 나나 경호원이. 그렇네. 그럼 너가 야 시계 다 벗어나. 저게 풀어야 되네. 그렇죠. 예외가 없죠. 그럼요. 그건 네. 대통령 경호법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벌써 고양이 앞에 지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뭐 저는 아마 이제 그날요. 예. 저는 이재명이가 백기투항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다가 예. 지금 이게 처음에 뭐 25만 원 뿌립시다. 예. 그다음에 뭐 특근법 합시다. 그다음에 거부권 사과해라. 예. 이런 요구하다가 이제는 깨갱해서 야 아무 요구 조건 안 할 때 좀 만나줘. 예. 이래 백기투항했잖아요. 그러니까 백기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러니까는 이게 격이 최하급이잖아요. 차담회. 1시간 차담회. 그런데도 본인이 물론 그 차담회 이야기 나오기 전에 자기가 이제 막 혼에 몰리니까는 뭐 조건 없이 뭐 만나겠다 했는데 차담회 이렇게 딱 규정했는데도 지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기투항이지. 자기가 이게 꼬리를 내린 거지. 8번 요청했고 예.
그다음에 심평 뭐 다 믿을 건 아니 심평 교수 있잖아. 예, 예.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자기가 메신저가 돼가지고 이재명이 책임 먼저 첫건 중에 첫건이 요구했다고 됐잖아. 요구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진짜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까지 임박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청에 만나잖아. 예, 예. 여기서 제가 오늘 YTN 하고 왔잖아. 아까 보셨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제가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예. 대통령께. 예. 청이 불합. 청이 불합. 이 말은 우리 경청한다 할 때 들을 청.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네. 뭐라고 짓는지 청 청 듣기는 하되 하되. 불합 섣부른 합의는 하지 마라. 이가 이제 그러나죠. 예. 듣때 그러나 합의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뭐 25만 원 뿌린다든지 뭐 특검한다든지 뭐 합의 있잖아. 그런 합의 놓으면 이게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냥 이재명이가 짓는 소리 그냥 들으면 돼. 개 짖는 소리처럼 들으면 돼. 개딸 들으니까 예. 그냥 가만히 듣고 그러는 겁니다. 개딸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 표현하신 거죠. 표현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섣부르게 나쁜 합의를 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한번 들어만 보려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말 하나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죠. 예. 섣부르게 저는 보수층에서 반발할 수 있는 합의들 있잖아. 예. 특히 25만 원 뿌리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에서 특검 예. 이런 걸 이렇게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뭐 안 받을 건데 제가 혹시 기후에 예, 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 거부권 행사한 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걸 사과하라고 그러고 재발 방지하라고 하는 건 진짜 뭐 항복무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국무총리 인선 문제 예. 이 문제도 저는 원론적인 선에서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사람 이름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이름을 해서 이 사람들 어떠냐 해서 이재명이 한 명 딱 하면 그거는 이재명이 간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런 거는. 제가 근데 오늘 YTN 또 이야기했잖아요. 아, 예. 계속 이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맞아요. 대통령은 이재명이가 아니다.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했잖아. 인사권은 우리 헌법이 예. 총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주고 네. 그분이 큰 도덕적 결함이 없다. 그렇죠. 이럴 때 이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예. 국민들은 민주당을 비판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따라서 이제 저는 대통령이 원칙적인 인성 기준 정도는 그렇죠. 협의해 볼 수 있지만 예. 이재명이 간택하는 그건 이런 안 사람에게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요, 우리한테 나쁠 게 없는 게 예. 만에 윤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지명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길들여게 한다고 낙마식 있잖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겠죠. 예. 이래 하면 좋아요. 저는 한덕수 총리 제일 좋아. 그냥 한덕수 총리 계속해. 계속 너가 3번, 4번, 5번, 10번 부결시키 봐. 맞아요. 그냥 한덕수 총리로 가면 돼, 2년. 예, 맞아요. 한덕수 총리가 뭐 잘못해가 바꿉니까? 예. 인적 쇄신해라니까 쇄신한 거지. 예. 근데 한덕수 총리 유임하고 똑같잖아. 예. 너가 마음대로 해. 예.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 욕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민심도 그랬잖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의석수는 그런데 딱 정당 지지율 보니까 국민의힘이 리얼미터 있잖아. 예. 35.8이고 민주당이 35더라니까. 어제 갤럽에도 그래요. 갤럽에는 더 차이 났어요. 국민의힘이 더 이겼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 낮아진다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소신껏 인사를 이렇게 하면 되지. 예. 이재명한테 굳이 간택받을 이유가 없다 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 그 자리에서는 청이 불합 원칙으로 가야 된다. 딱 한 글자로 정리가 되네. 한 단어로 정리가 되네. 예. 이거는 제가 제가 고민한 제 창작품입니다. 그러네요. 청이 불합. 예, 제가 어떤 언론에도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좀 청이 써볼게요. 불합. 예. 아마 듣기만 하되 섣부른 합의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장 합치의 대표적인 겁니다. 위장 협치. 민형배가 협치를 지우자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위장 탈당한 놈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장 탈당한 사람. 자기 위장 탈당한 자잖아요. 예. 그리고 또 17개 상임위 싹쓸이 하겠다. 이게 협치가 아니죠. 협치가 아니니까 내일 그 위장 협치 흉내만 내는 거니까 그 전술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특히 이게 피가 끓는 게 민주화 유공자법을 강행 직회부했잖아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들인데 경찰 죽이고. 동의대 그때 그 사건 난민전도 있잖아요. 난민전도 있고. 예,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지금 협치하겠다는 게 아닌데 지금 계속 그 용산에 8번이나 가자 해서 이제 9번째 그러면 와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와라 했는데 와라 했는데 거기서도 가급적이 이제 안 왔으면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데도 굳이 가겠다 하는 것은 본인의 이 시그널, 그러니까 본인 재판과 수사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 이 시그널을 주려는 이제 그런 어딘데
법원 검찰이 거기 넘어가면 안 될 겁니다. 안 넘어갈 겁니다. 안 넘어갑니다. 네, 그 일부에서 저희들 뭐 이원석 그 검찰총장의 그 경고 이런 것도 살펴봤지만 거기에 넘어가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6월 말 7월 초 되면은 국민의힘도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 요즘 가장 핫한 그 이슈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전당대회 이제 조기에 등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계속 해야 된다. 본인이 뿌린 씨앗을 본인이 거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계속 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드리고 우선 우리 게스트 입장부터 드려야 되니까는 한동훈 지금 전대 출마해야 될까요? 출마할까요? 그거는 이제 저번 주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저도 바뀌진 않았습니까? 한동훈은 이제 그 언젠가는 자유파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예. 정계로 이제 그 돌아와야 된다. 컴백해야 된다. 그렇죠. 권토 중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맞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한 타임 좀 쉬었다가 보궐이든 지방선거 앞에 들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예. 또 이번에 들어오면요. 근데 또 대통령실하고 더 극단적인 갈등 국면에 갈 수가 있거든요. 갈 수도 있죠. 아직은 이제 서로 오해나 네, 예. 서로 이제 다 섭섭함이 네. 안 풀린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지금도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네.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완전히 풀린 것 같지는 않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갈등 완전 풀리지 않는 그러면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저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로 놓으면 네. 극한 또 갈등의 대립 국면에 갈 수도 있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복귀하자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예. 다만 이 시점이 약간 선후,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패싱하는 게 낫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오히려 해서 결자 해제하라는 이제 거래를 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러면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나와야 될까요? 제가 앞으로 그러면 정치판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내년 4월에 1년 후에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2년 후에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서울시장 이야기도 철철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 한동훈은 이제 그 대권 후보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가 모든 선거 총선 때마다 보궐선거가 대여섯 개는 무조건 있었어요. 무조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가 원래는 633이거든요. 선거가. 그러니까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요. 예, 선거법 위반되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33이잖아요. 예, 그 돈봉투도 있습니다. 예. 돈봉투 그러면 11명.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노거든요. 예, 예, 예. 저는 보궐선거 좀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수도권. 이런 데서 이제 그 배지를 한번 달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 뭐 지원해주면 되고요. 본인이 저는 시장감은 아니고 바로 이제 대권에 대권으로 가야 되니까. 지켜야 된다. 예, 예.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 선거 가야 된다. 이렇게 2단계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이제 저기 보궐선거, 재선거나 보궐선거, 그러니까 돈봉투 받은 사람들도 원래대로 하면은 그 100만 원 이상 돼가지고 그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허종식 같은 사람 바로 날아가죠. 그렇죠. 바로 날아가죠. 바로 가죠. 예, 지금 아직 이제 1심, 2심, 3심까지 하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보궐선거, 다음 대선 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에 진입하는 게 낫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저희들 보통 때는 입장이 똑같은데 이 한동훈 등판에 대해서는 약간. 아니, 근데 등판하자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욕을 안 하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한동훈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보수 유튜브에. 예. 여기서 제가 한 말씀,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예,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감원장 이복현. 이복현 이분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잖아. 예, 예. 자기가 뭐 눈물로 호소했다. 예. 화해 안 하면 둘 다 망한다고. 예, 그건 이런 맞아요. 데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두 분께 박근혜 대통령 의혹을 하나 적어왔어요. 두 분께 전해드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께 드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혹입니다. 예, 뭐 어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했는데 예, 예. 거의 다 이겼다가 졌잖아. 그렇죠, 막판에. 예. 여론조사 그 비중 때문에 예, 졌잖아요. 그렇죠. 당심에 이기고. 네, 맞아요. 그때 우리 좀 박 대통령 그 표정 봤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야. 그때 알았어요 했다고 하던데 보고를 딱 받고 나서. 그건데 그 이후에 승복 연설할 때 예, 예. MB하고 예, 그렇죠. 그때 뭐랬냐면 예. 잊읍시다. 아. 선거 과정의 모든 일, 그때는 경선이었습니다. 예, 예. 제가 선거로 바꿨어요. 예, 예. 선거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하루아침에 잊을 수가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리더라도 잊어버립시다.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 예, 예. 두 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예. 이제 선거 과정의 그렇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립시다. 예, 예.
하루아침에는 안 될 거야. 예.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잊어버립시다. 예. 이제 그 안건 뭐 섭섭한 게 많을 거 아니야. 예. 이걸 다 잊고 이제는 이 미래로 새 출발해가 나가야 된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저는 그때 그 성봉연설 네.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걸 두 분께 예. 이제 선거 과정에 섭섭한 모든 예. 일을 잊으라는 거지. 예. 그때 지금 하루아침에 안 되면 며칠 몇 날이 걸려도 잊으라 이거죠. 그때 MB 쪽과 박근혜 친박 예. 친이 쪽이 그냥 사투를 벌였었죠. 예. 뭐 BBK 문제도 나오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 심지어 뭐 차태면 목사 이야기도 나오고 양쪽에 막 그렇게까지 그렇죠. 했습니다. 다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다 있고 차례대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미래로. 예, 미래로 가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그 어록을 한번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자, 그런데 제가 한동훈이 조기에 등판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5월 30일부터 22일 국회가 되면은 좌파 쪽에서 막강이라는 표현을 쓰일 수 있고, 초강성, 자기들 이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초강성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 이재명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초강성으로 놓으면서 전국을 특검 전국으로 들어가는 건 지금 뻔하고 그다음에 개헌 전국, 탄핵 전국 하고 막 몰아치면은 거기에 대응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오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훈이 거기 적임자가 아니냐고 했는데 만약에 한동훈이 등판을 뒤로 미룬다면은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뒤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는 연대설은 아닌데 따로따로 보자고. 이제 아, 대표는 투표. 당원들하고 맡게 돼요. 그렇죠. 당원과 국민에. 네, 투표. 그다음에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한테 맡기면 돼요. 예, 의원들이 투표를 하죠. 그걸 이게 굳이 연대하면 이게 당내 패권주의다가 또 이게 막 옛날 연판장처럼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나이 연대 노는 건 근데 나경원 개인적으로 보면 예. 저는 나경원하고 이제 김태호 지사가 경선하는 게 좋다 봐요. 저는 영남 책임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영남의 잘못은 그냥 찍어준 죄밖에 없어요. 이긴 죄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뭐 김태호 지사가 뭘 누리냐고. 맞잖아요. 오히려 저기 다른 데로 재배치됐잖아요, 지역구.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과 김태호 지사가 이제 선의에 경쟁하면 경선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떤 그 이벤트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를 이제 불러올 수 있네. 그렇죠. 네. 또 일방적으로 추대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에 뭐 저는 두 명이 당 선의에 경쟁하라 치열하게. 그다음에 원내대표는요. 예. 이철규하고요. 그다음에 김도비가 좋다 봐요. 이철규 대 김도. 그렇게 또 그러면 또 이게 강원도와 또 이게 영남권이잖아. 영남, 그러면 이제 서로 콤비가 되겠지. 뭐 여기는 한 당원들이 이제 정하겠지. 그렇죠. 수도권과 영남, 그다음에 강원도와 그 영남 이렇게 예.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되면은 나경원, 이철구 짝이 되고 김태호, 김도 짝이 뭐 되고. 런닝메이트는 맺지 말고 그렇죠, 각자 왜 투표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그렇죠. 5월 3일 이거는 그냥 뽑고 원내대표는 예. 김도욱과 저는 이철규가 경쟁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는 나중이잖아. 예. 나중이니까 이제 그때 뭐 이렇게 후보가 예. 물론 몇 명 더 나오겠죠. 예. 이게 어떨까? 이러다면 이게 그나마 수습이 된다. 아니 저 이철규가 논다니까 어떤 분이 친윤이면 뭐 반성하느냐 어쩌는 친윤 이야기 하는데 예. 아니 저는 완전히 찐명도 아니고 뭡니까 그 박찬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그냥 추대하죠. 추대. 코털 예. 박치는데 그냥 뭐 코털은 아니고 코를 좀 만지지. 예. 어쨌든. 근데 하여튼 그것도 추대하잖아요. 자기들은 이게 이재명 완전히 일당 독재죠. 예. 추대하잖아. 근데 그렇지. 뭐 친윤이라고 비판하면 안 되죠. 저는 원내대표는 이게 대통령 호흡 필요하잖아. 예. 따라서 이철규도 좋고 그다음에 김도우 위원장도 잘했죠. 개파에서 예. 이런 분들이 경쟁하고 그다음에 당대표는 나경원, 김태호 예. 이렇게 하면 좀 이게 흥행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찐명인 그 박찬대는 그냥 교통정리 다 해버리고 나머지 후보들 서영교까지 그냥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냥 김민세까지. 김민세까지 이재명이 말 한마디 딱 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한다며 딱 이 말 한마디에 박찬대한테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명심이 저기 실려서 어지라고 그러죠. 어지 임금의 뜻 저기 실려서 하고 쫙 빠져나가 버렸는데 찐윤이라고 하는 이철구는 경선을 하잖아요. 그럼요. 김도욱하고 경선도 해야 되고 그것을 어차피 원내 그 국회의원들 뜻으로 뽑히는 건데 그걸 친윤이라서 안 된다. 이건 이제 친윤 배제론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영남 배제론은 어떻습니까? 영남 배제론. 저는 그거 동의 안 한다니까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왜 그러냐면 이제 수도권이 중요하고 수도권 대책도 필요한데요. 예. 옛날에 김종필이가 선거 질 때요. 예. 충청을 탓합니까?
아, 그렇죠. 김대중이도 졌을 때 호남을 탓합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탓하고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예, 예. 그리고 수도권 대책은 대책대로 세워야 되는 거고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영남 지도부는 다 빼야 된다. 예. 이런 건 동의 안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김대중 호남이라도 민주당을 수도권 정당 만들었잖아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 호남을 배척하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거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총선 결과를 제가 쭉 도표를 가지고 뭐 시간이 나서 딱 254개를 다 봤는데 영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선자가 한 5만 표 얻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그 후보가 한 3만 표, 2, 3만 표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호남 걸 보니까 민주당 당선자가 5만 표를 얻으면 국민의힘 당선자는 2, 3천 표예요. 그러니까. 2, 3천 표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배제를 하자 마시 모든 특혜를 다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국회의장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는 가져가는데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이게 지금 이재명한테 충성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장에 출마한다는 사람들이. 제가 정치 평론 9년째거든요. 아, 예, 예, 예. 제가 정치에 관심 가진 거는 40년 됐습니다. 아, 예. 제가 70년생인데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아, 12. 그때 이제 2학년 때 11호. 예. 2학년 때 반장으로 조문을 갔어요. 아. 그때 제가 신문 배달했어요. 옛날에 예. 매일신문, 아. 대구 매일신문. 예, 예. 근데 예. 그때 제가 김영삼을 처음 알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누나가 김영삼에 대해서 설명해 주길래 그러더라고. 김영삼이 누구야 했더니 누나가 야, 그 빨갱이야 이러더라고. 예, 예. 아, 빨갱이야. 근데 신문이 며칠 뒤에 김대중이 나와. 누나 김대중이 누구냐 했더니 야, 김영삼이 쫄따구야. 그때부터 제가 이게 김영삼, 김대중을 알았다는 게 초등학교 2학년이. 누님이 정리를 확실하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김영삼은 빨갱이고 예. 그다음에 김대중은 김영삼 똘마니라고 그때 총재였으니까 똘마니 맞잖아. 그때부터 제가 신문을 꼼꼼히 읽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인식이 이제 그렇게 좀 돼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그 40년 동안 처음 보는 게 동시에 세 개가 나왔어. 이번 민주당에서. 야, 예, 예. 40년 내에 처음 보는 게. 초유의 일이. 자, 대표가 자동으로 2년 연임된 걸 처음 봤어. 정말 참. 이재명이가 연임, 야, 이런 거 봤습니까? 8.14 전당대회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임 2년 이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국회의장 옛날에 다 대표들 바뀌었잖아. 문재인, 그럼요. 뭐 이해찬, 추미애. 예, 저도 처음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처음 본 게 원내대표 경선에 아무도 안 나오고 처음 봐서 거대 정당에서. 거대 정당에서. 예. 그렇잖아. 예. 170몇 석인데 경선을 안 해. 네. 이게 두 번째 처음 봐. 세 번째 바로 처음 이거야. 국회의장. 국회의장을 개딸이 뽑는 걸 처음 봤어. 국회의장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추장군 이렇게 부르대. 추장군. 그러니까. 추미애. 두 개가 있어요. 네. 고추장도 있고. 고추장. 고추장. 미에로 화이바도 있어. 미에로 화이바. 미에로 확미로. 미에로 합의해. 미에로 합의바. 그렇지요. 추미애로 합의바 그 음료수 있잖아요. 예, 미에로 미에로 화이바. 화이바 있죠. 이걸 추미애로 합의바고 고추장은 뭐냐? 추미애를 의장으로. 그게 고추장이야 딱 들어가. 고추장 그래 계속 추미애를 장으로 의장을 하자는 웃을 거예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개딸이 국회의장 뽑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따라서 저는 그 세계는 제가 평생 처음 보는 말도 안 되는 게 제도라 봅니다. 황당한 일이죠. 지금 22대 국회 이제 5월 말일부터 시작되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괴물 같은 국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제1당의 대표가 세계의 재판을 받고 수많은 수사를 받고 제3당의 대표가 곧 그 구속되는 위치, 제1당의 원내대표가 그냥 이 이재명의 그 지목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제3당의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 받은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국회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뭔가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에 그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이재명이가요. 이재명이가 그 100만 유튜브로 그걸 받았더라고. 골드 뭐 그거 받는다고 하대요. 10만이면 그 골드 실버고. 버튼. 실버 버튼. 10만이면은 이 실버 버튼이고. 제가 근데 이재명을 바라지는 않고 두 배만 지금 이제 송국근 혼술이 50만 3천인가? 그럼 이게 딱 한 사람이 한 분씩만 좋아요, 구독만 해주면 100만 되잖아요. 송국근 혼술은 100만. 저는 라이벌이 누구냐? 쪼민입니다. 쪼민. 쪼민. 쪼민이가 42만이야. 조국 딸 쪼민. 제가 26만 2천이거든요.
저도 한 명씩만 해주면 조민만 좀 이기보자. 아, 저는 목표가 한 명 해주면 50만. 우리 송구권 혼수는 이재명을 잡도록 100만. 아이고. 따라서 이제 기존 구독자분들이 한 명씩만 구독자를 더 들고 오면 우리 100만, 50만. 네. 요걸 이렇게 같이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원래는 이 50만이 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해서 50만 되면은 제가 하나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지고 나서 이거 50만이 되니까 제 입으로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래 참 민망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데 오늘 서종훈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4월 27일 보내드린 서종훈의 법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